안녕하세요. 도리쌤입니다. 오늘은 26번부터 5문제 가보겠습니다. 26번 임신 36주 3일 된 산모에게 태아 심음 검사, 우리 NST라고 넌 스트레스 테스트 무자극 검사죠. 자궁 수축이 극점, 최고조에 달했을 때 태아 심박동이 떨어지는 건 정상이죠. 그래서 생리적 섬액이라고도 하는데요. 자궁 수축이 끝나고 태아 심박동이 다시 정상으로 30초 이내에 회복이 돼야 되는데 태아 섬액이 30초 이상 지속될 경우를 태아 곤란증이라고 합니다. 태아가 건강하지 않다는 뜻이죠. 이럴 때 태아 곤란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1번 산소를 공급한다 맞고요. 2번 수액 주입 속도를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낮출 이유는 없죠. 틀린 말 2번입니다. 3번처럼 태반 관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태반으로 혈액 흐름, 태반 관류를 증진시키기 위해 산모를 자치기로 하는 말 맞습니다. 4번처럼 혹시 옥시토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고 있었다면 중단해야 되고요. 5번처럼 응급 상황 시 태아 곤란증이 위험한 수준이면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하게 됩니다. 26번 NST에서 자궁 수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태아 심박동이 감소하는 건 정상이고 자궁 수축이 끝난 후 30초 이내에 회복되지 않는 태아 곤란증일 때 간호 내용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28번이네요. 환자 이송 시 갖춰야 되는 근이완제의 이름을 물어봤는데요. 1번 노르에피네프린은 교감신경 물질이고 근이완제는 아니죠. 2번에 니카르디핀은 응급성 고혈압, 갑자기 혈압이 많이 상승했을 때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이고요. 3번의 도파민은 신경 전달 물질로서 교감신경계 효과를 나타내는, 즉 혈압과 맥박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는데 도파민 자체가 뇌혈관 장벽, BBB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파킨슨병 환자는 도파민이 부족한 질병인데 뇌혈관을 통과하지 못하는 도파민을 직접 쓸 수 없고요. L도파, 도파민의 전구 물질인 L도파를 투여하면 그게 몸 안에서 이제 뇌혈관을 통과해서 도파민으로서의 효과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4번 아데노신은 심실성 부정맥 치료제고요. 28번 근이완제의 이름은 5번 베큐로니움입니다. 베큐로니움은 수술, 마취 시 혹은 기관 삭간, 인투베이션 할 때 근육이 이완돼야 할 수 있죠. 근이완제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바이알로 된 가루약인데요. 여기에 노말셀라인을 2cc 정도 믹스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근이완제 이름 5번 베큐로니움, 수술 또는 마취, 기관 삽관 시에 사용하는 약입니다. 29번 폐경기 여성에게 나타나는 증상 1번 안면 홍조는 에스트로겐이 감소되면서 자율신경계가 불안정해서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내장이나 혈관 또는 분비 등에 관여하죠. 혈관 운동이 불안정하면서 안면 홍조 증상이 있을 수 있고요. 2번 질 내 pH가 증가하면서 pH 숫자가 증가한다는 것은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간다는 얘기죠. 질 안에 산성이 외부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는데요. pH가 증가하면서, 즉 염기성이 되면서 감염 가능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3번이 틀린 말이네요. 교원질이 증가한다는 것은 콜라겐 얘기하는데요. 콜라겐이 오히려 감소하죠. 나이가 들면서 완경기쯤 돼서 교원질, 콜라겐은 감소하게 됩니다. 완경기 증상으로 4번의 야간 발한, 5번에 골다공증 증상이 있을 수 있는데요. 골다공증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해서 골 형성, 즉 뼈가 만들어지는 건 억제되고 반대로 파골, 골 소실이 가속화되면서 완경기 이후에 급격히 골밀도가 저하돼서 그에 대한 검사와
투약이 필요합니다. 틀린 말 3번 교원질 콜라겐 증가가 아니라 감소입니다. 30번 고빌리루빈 혈증 혈액 안에 빌리루빈 수치가 높은 보통 15 이상인 경우를 말하는데요. 신생아의 경우 정상적으로 약간 있을 수 있지만 많이 높다면 광선요법을 통해서 빌리루빈의 흡수와 배설을 도울 수 있는데요. 광선을 보통 신생아에게 45에서 60cm 거리에서 쏘게 됩니다. 1번 안대는 계속 착용하는 게 아니라 빛을 쏘일 때 불투명하게 해서 눈을 보호하는 거고요. 수유하거나 또 이렇게 간간히 그 빛을 쪼이지 않을 때는 안대를 벗을 수도 있죠. 틀린 말 1번이었고요. 2번 윤활 오일이나 로션을 바르게 되면 피부에 화상 입을 수 있습니다. 빛 자체가 또 열이 발생할 수 있어서 오일이나 로션은 안 되고요. 3번처럼 체위를 자주 변경해서 고루 빛을 쏘이게 해야 되고 또 기저귀를 착용해서 생식기 쪽으로는 광선이 닿지 않게 보호해야 됩니다. 4번에 수분을 충분히 공급하라는 이유는 빛을 쏘이게 되면 불감성 수분 손실, 느끼지 못하지만 수분을 잃게 되기 때문에 디하이드레이션,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분을 충분히 공급해야 되고요. 광선요법을 할 때 뜨거워서 과열이 되거나 혹은 옷을 기저귀를 제외한 옷을 벗고 있기 때문에 저체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너무 열이 올라가지 않는지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는지 자주 2시간에서 4시간 간격으로 체온 측정이 필요합니다. 틀린 말 1번 계속 안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쏘일 때만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불투명한 안대를 적용하고 수유할 때는 특히 엄마와 아이 컨택하는 것도 중요하니까 수유할 때는 특히 안대를 벗는 것이 중요합니다. 31번 당뇨병의 병태 생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교과서에서 다루지 않았는데요. 지금 문제 지문 수준에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틀린 말은 5번이고요. 1번부터 4번까지 내용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인슐린이 부족할 때 간에 저장되어 있던 글리코겐, 당원이 포도당, 글루코스로 분해돼서 혈액으로 나오면서 혈당이 올라가게 되죠. 2번 인슐린이 부족한 상태에서 우리 몸의 단백질, 근육이 이화, 한마디로 분해, 소실되는 거죠. 근육세포가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됩니다. 3번 인슐린은 지방이 합성되도록 도와주고 지방산이 분해되지 않도록 막아서 케톤체 형성을 억제하게 되죠. 반대로 3번 지문에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면 케톤체가 형성돼서 우리 몸은 산성으로 케톤 산증으로 빠지게 되죠. 4번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으면 포도당이 소변으로 많이 배설되면서 수분까지 끌고 나가게 되죠. 이러한 현상을 삼투성 이뇨라고 하죠. 그래서 당뇨 환자가 다뇨, 소변을 많이 보고 또 그로 인해서 다갈, 물을 많이 마시고 갈증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틀린 지문 5번 인슐린이 부족하면 혈액 내 수소 이온 농도가 감소가 아니라 증가입니다.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면 우리 몸이 산증으로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수소 이온 농도가 증가하고 대사성 산증이 됩니다. 여기 나온 내용은 다소 난이도가 높고 교과서 수준을 조금 넘는데요. 이렇게 또 고난이도 지문을 통해서 공부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32번부터 이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